영남 피바다입니다. 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보시죠. 수도권 보내면 무소속 출마, 영남 피바다로 만들겠다.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그냥 제목으로 뽑은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대체 누가 했느냐? 그럼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좀 이 줌을 해서 봐주시면 특히 한 중진 의원은 당에서 수도권에 전략 공천을 하려 할 경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당에 낸 후보를 이기고 영남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했느냐? 네, 영남 의원들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좀 이렇게 만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남권, 중진, 차출, 수도권, 뭐 차출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영남권 중진들이 만났다라고 하는데 윤두현 의원님. 예. 사실 영남 피바다 발언이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 정도 발언이면은 이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영남이시니까 또 영남 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돌 법하고 또 돌라고 말씀하신 걸 수도 사실 있긴 하고요. 이 보도가 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발언이 있는 거. 저는 매일경제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험지 출마 이 자체가 용어가 아주 자극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격전지 출마라고 표현을 네. 하는 게 맞다고 여겼고요. 그다음 그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이른바 이 성패를 점칠 수 없는 격전지에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석수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그렇게 예우를 해서 보내야지 마치 귀양 보내듯이 보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취지가 뭐냐? 그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속가내기냐? 네. 그렇지 않으면 총선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냐? 그러면 어느 판단이든 간에 그럼 거기에 맞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나타나는 거 보면은 속가내기 쪽으로 비치니까 반발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수도권 보내면 무소속 출마 영남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네. 저거는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도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아마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면 네. 아마 그 화가 나서 좀 그 표현을 극하게 하신 거지 이른바 본 그 속마음 진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드렸던 질문이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이런 발언까지 하신 거는 화가 나서 한 걸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만 이 정도로 화가 난 건지 다들 이 정도로 화가 난 건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회자는 되지만 그러니까 아이 뭐 무소속 출마 누가 대상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하지만 제가 거기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뭐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치적 그 원론 입장에서 네. 야, 이 만약에 수도권 격전지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건 절차가 조금 거칠다라는 이야기가 오가는 정도입니다. 절차가 거칠다라는 얘기가 오가는 정도다라고 하셨는데 김영배 의원님. 예, 모든 혁신에는 이게 이제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고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혁신해야 하는지,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를 잘 내세우고 그걸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본인부터 반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요한 혁신위가 가장 큰 문제가 뭘 반성하는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길래 네. 뭐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낙동강 하루 세력이 이 반성의 모든 것인 것처럼 문제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영남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네. 아 우리를 찍어내려고 혁신위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보호 본능이 발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선 앞두고는 늘 공천 학살 이런 말이 이제 회자되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본질적으로 인요한 혁신위가 진짜 뭘 반성하는지 네.
그 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께서 소통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처럼 뭐 소통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정책이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영남 지역에 다선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든지 네. 그래서 뭐 수혈론을 제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절차도 밟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나가면서 하면 결과적으로 뭐 정치인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아니고 네. 딱 찍어서 이렇게 한쪽만 공격하는 듯이 찍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다. 그래서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반성하는지부터 좀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게 우선순위 같습니다. 뭘 반성하는지부터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어떤 순서가 있는데 혁신에도 순서가 있고 명분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훅 하고 영남권 물갈이 얘기가 들어오니까 보호 본능으로 이거 속간얘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 비슷한 얘기를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수도권만 험지라는 건 그 인식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도권도 험지가 있지만 영남 지역에서 특히 PK 지역에도 험지가 있다. 영남당, 호남당 이거는 굉장히 식상한 그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남 지역도 그 험지 지역 있잖아요. 험지 지역 지금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는 7석이거든. 그 지역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빠져 있다고 지금. 네, 조경태 의원 지금 부산에서 5선입니다.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여야가 좀 바뀔 수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5선을 지금 이 부산에서 한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그래요? PK 험지도 있고 영남 험지도 있는데 왜 자꾸 수도권 험지만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김병민 최고님. 네, 뭐 영남에 있는 의원님들 입장에서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을 취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 선거 치는데도 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불만의 표현들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완희 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저는 다 공유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난날에 있었던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수도권 선거를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 확보는 요원하게 멀어질 수밖에 없고 네. 우리가 과반 의석 확보를 실패하게 돼서 다시 소수 여당이 되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남은 국정 운영은 아무런 동력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정권 교체는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영남권의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은 다 서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현실은 지난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한 대통령 후보 주자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던 정당이었고 결국 밖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새로운 힘을 만들고 결국 대통령 당선이라고 하는 정권 교체를 이뤄낸 바 있죠. 네. 그리고 지난날 국민의힘이 출범하고 난 다음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왜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마이너스 3선의 이준석 전 대표를 왜 국민들이 당대표로 당시 당원들도 함께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좀 체질 개선도 하고 나가서 싸워 이기면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마음들도 여전히 함께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남권 의원님들이 다소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그리고 영남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당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100% 일치하리라 보긴 또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당을 건강하게 지지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그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인적 쇄신들은 역대 총선을 통해서 늘 일어났던 것이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 줬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굉장히 기준 없는 찍어내기가 아니라 감동 있는 드라마로서의 인적 쇄신의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영남권 의원님들의 얘기가 또 다 이 맞는 건 아니다. 민심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만평이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칼입니다. 보통 칼을 휘두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혁신을 한다, 칼을 휘두른다. 뭐 공천을 할 때도 칼을 휘두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밑을 볼까요? 누가 얘기를 하죠. 수도권 보내면 무소속 출마, 영남 피바다, 영남 중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칼이 아까 분명 빛나고 있었는데 칼 자루가 빠졌습니다. 이상식 실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만평? 저 만평 보니까 저는 이제 차도 살인이라는 말, 칼을 빌려서 사람을 친다는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 네.
저는 지금 인요한 혁신위의 그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적이 생겼느냐? 강서 보궐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에 생겼다. 네. 강서 보궐선거에 왜 패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기조 때문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지금 혁신위원장은 청와대와 용산과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국힘, 그중에서도 영남 중진들만 겨냥한 저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그게 또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도 맞아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영남권 중진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것이다. 영남권 중진들 뭐 물갈이할 필요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거기 조경태 의원께서 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영남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험지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후보들이 경쟁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무조건 공천만 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라고 하는 자주 섞인 비아냥까지도 나오는 그런 판국에 저는 영남 험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다만 지금 이제 이런 추이가 어디로 갈 것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용산의 어중이 실린 저런 칼을 인요한 위원장이 대신 휘두르고 있다고 하면 네. 국민의힘에는 큰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만약에 용산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자가 발전식의 저런 칼이라면은 네. 인요한 체제가 의외로 단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칼을 휘두르는 자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근데 혁신위는 뭐 말씀처럼 혁신을 하는데 뭐 순조롭게 혁신이 되긴 쉽지 않습니다.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뭘 깨부수고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끌시끌하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더더욱 좋은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인요한 혁신위에 지금 실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인요한 혁신위, 인요한 위원장.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이미 만났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다고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근데 만나보니까 이렇더라. 코리안 젠틀맨이더라. 나라 걱정이 많은 애국자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걱정되고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이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유승민 전 의원이 말을 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코리안 젠틀맨이고 나라 걱정이 많은 애국자고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호평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두현 의원님, 예. 결국 유승민 의원 같이 가는 건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 유승민 의원은 본인에게 물으면 네. 자기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네.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는 그 진보? 좀 중도 네. 이렇게 표현을 중도? 합니다. 네. 예.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와 상대의 의견의 접점을 찾아서 그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 자기의 소신이 강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장 경제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제가 뭐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못 갈 이유가 없다. 다만 당이 그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우리 정책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이 승리하는데 네. 어떻게 지혜를 모을 수 있느냐. 거기에 서로 좀 공감대를 넓히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우리가 이제 당의 이제 혁신 개혁, 혁신이 아니라 개혁이란 말이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 지금 덮여져 있는 영남 정당의 이 이미지를 조금 덜고 전국 정당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네. 여기에서 우리 그 국민의힘의 혁신위에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고민에 이제 한 탈락이 영남 중진들이 좀 수도권에 와서 당선돼서 네. 그 우리 국민의힘의 이 전국 정당화에 기여를 해달라라는 취지일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 영남에 있으니까 당신들은 안 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른바 말하는 그 험지 출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도권 그 출마의 네. 그 뜻은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뭐 화를 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네.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정한 절차가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네. 선의로 한 얘기일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선의로한 얘기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큰 대의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자. 뭐 약간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들렸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짧게만 첨언하면 네.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이뇨한 위원장 비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용산의 의중을 갖고선 뒤에서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뭔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바지 사냥 등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비아냥들을 많이 당연히 지도부들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밖에서 봤을 때 가장 갈등의 골이 깊다고 보여지는 대표적인 인사가 유승민 전 의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만나서 통합하기 위한 손을 계속 내밀고 있는 만큼 이뇨한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국민의힘이 화합하고 단결을 해야 그 단합된 힘으로 저항을 극복하고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 만났다는 일만으로도 국민의힘에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 중에 이뇨한 위원장에게 비토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사람이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이겨내고 나가겠다는 통합의 가능성들을 보여줬던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유승민 전 의원 만났습니다. 만나고 호평도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그럼 유승민 전 의원 말고 이 사람 이준석 전 대표 안 만났나? 궁금하죠. 이준석 전 대표 뭐라고 했느냐? 만나셨어요? 물었더니 이준석 의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이 얘기를 좀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많이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저렇게 어프로치를 좀 했는데 안 만나요? 라는 회신이 좀 왔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계속 노력할 거다. 이준석 전 대표, 이뇨한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겁니까? 라고 언론에서도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혹시 만약에 이뇨한 위원장의 이준석 전 대표 만납시다라고 연락이 오면 만날 용인 있습니까? 아니 이분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요. 네. 이분은 저를 만나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요. 김병민 같은 사람은 저한테 사이비 평론가라 그랬고, 예? 그리고 당에서 보면 뭐 대변인이란 작자가 지금 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준석을 내쫓아야지 3-4%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성의를 보였으니까 얘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하면은. 네, 이준석 전 대표 난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뇨한 위원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만납시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이유는 사면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이 반발을 했었죠.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걸 지금 사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취지였었어요. 비슷하게 홍준표 시장도 똑같은 이유로 강하게 또 비판을 했었습니다. 홍 시장이 했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사면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사면, 대사면 운운하고 당에 무슨 대통령이 있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그렇게 언론지상에 도배를 하고, 나는 징계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나는 내 정치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홍준표 시장. 아니 무슨 당에 대통령이 있느냐, 뭐 누가 나를 사면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사자들 반응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 했다. 이 한마디 방금 들으신 바로 그 한마디죠. 무슨 사면이냐라고 했는데 맞다. 저도 뜨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받았을 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최고위에서 그걸 취하해주면 된다. 우리 최고위에서 그걸 취하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네. 우리 최고위가 저희 최고위인데요. 네. 저희 최고위가 이뇨한 위원장을 모시고 왔을 때 정말 네. 말 그대로 삼고초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고도 얘기를 한 상황이고 네. 이제 1호 혁신안으로 이렇게 징계를 취소하면서 다 같이 단결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뉴스가 하나 딱 터져서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통합과 징계 취소의 건에 들어가 있으니 스스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무겁게 좀 반성하는 입장도 보이면서 함께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지지자들 중에서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저와 같은 행보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저렇게 노력하면서 만들어낸 통합의 손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함께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이 최고위원회입니다. 아마 네. 내일 오전 최고위를 하게 되면 저 안건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혁신위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존중하자라고 하는 기류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럼 요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사면안이란, 이 사면이란 단어가 징계 취소로 바뀌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 안이 다시 내려가서 다시 원점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애당초에 사실 사면이라는 표현은 우리 당의 당원 당규 어디도 나와 있지가 않죠.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개시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이거 이제 해제하게 되는 안건이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요. 용어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정리돼서 가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아마도 내일 있을 최고위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단 혁신위는 같이 가자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고위에서 내일 이게 결정도 될 것 같은데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네, 황교안 전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죠. 그분은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예. 아마 좋은 인재예요. 우리 당에 막 필요한 재원인데 자꾸 이제 많은 분들 공격을 하니까 제가 데려와서 우리 당의 외연을 넓혀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도 한 사람도 있지만 그 두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당의 분란만 부채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암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춘천 마라톤 42.19km를 4분 33분에 완주했습니다. 이준석은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고 건강 이상설을 퍼뜨렸는데 선거 유세 때의 가짜뉴스에 이은 가짜뉴스 2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41,348분이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명단을 당에 제출하고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 황교안 전 대표는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은 암덩어리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에 이거를 제출을 하겠다. 윤리위에 징계해야 된다. 이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뭐 4만 명이 넘게 참여하셨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또 열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윤두현 의원님, 예. 혁신위는 당에서는 지금 내일 최고에서도 결정이 되고 징계 취소하고 같이 가자 하는데 제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암덩어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이거는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민주정당이죠. 다양한 의견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와서 거기에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의 네. 입장으로 되는 것이 그 정당의 그 순조롭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정당이든 공조직에는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위계 질서가 이제 없으면 이른바 콩가루 정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그 공조직이 늘 옳은 일만 한다. 무오리의 조직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징계 취소, 뭐 대사면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사면이라는 것은 네.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지금까지 받고 있던 그 불이익을 중단시킨다라는 아마 그런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사면이라는 용어를 썼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이제 사면을 받게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받아들였고 나머지 분들은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거 하지?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그래도 혁신위의 의견을 받아서 그 징계를 취소를 하던 어떤 그 불이익을 이제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 징계를 취소하거나 했을 때 이 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문제까지 가면
잘못이 없었는데 징계를 했으면 그때 윤리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그래도 화합이라는 큰 측면에서 그 최고위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당원의 입장으로서 받아들이고 하겠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네. 이유를 잘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겁니다. 네, 의사결정할 때 잘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정당 아니냐, 그러니까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다라는 것처럼 약간 들리기도 합니다. 이상식 실장님. 저는 저게 민주정당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뭐 이번 강서 보궐 선거 이 결과로 용산이나 대통령실 전체적인 힘이 빠졌기 때문에 당의 전체적인 어떤 기조가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유한 위원장의 통합을 위한 이제 노력은 인정돼야 되는데 네. 그에 대해서 홍준표나 이준석이 이제 보니까 그 이인유한 혁신위의 그 위상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이나 안철수 저런 분들이 저런 돌발적인 말이나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거나 내일 최고위가 열리고요. 최고위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그럼 또 당사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대목이죠.